자, 67에서 69번 92쪽이고요. 인문 지문인데 여러분이 보는 지금까지 오늘 본 지문 중에서는 그나마 좀 제일 어려워요. 말이 좀 어렵거든요. 사실 별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닌데 짧기도 하고 요즘 나오는 지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말이 좀 어렵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단을 보니까 뭐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야? 자, 중세 사회가 단일한 가치로 통일된 절대주의적 사회라면 그러니까 절대주의적 사회라는 게 뭐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옳아. 이런 게 존재하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다양한 가치의 공존을 인정하는 상대주의적 사회다. 그냥 조선의 건국과 함께 성리학이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은 이래로 조선 성리학자들은 하늘이 인간에게 준 본성이 착하다는 성선을 절대적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자 그랬으니까 요게 이제 절대주의적 사회인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준 본성이 착하다. 성선이죠. 성선. 이것을 수양과 교화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니까 수양과 교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착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불교와 양명학은 이러한 인간관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대요. 성선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만약 성선의 가치관이 파기되면 선악 판단이 불가능한 혼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선 성리학자들에게 상대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대응은,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상대주의적 가치관이에요? 불교와 양명학이, 그죠? 불교와 양명학은 상대주의적 가치관인 거죠. 에 대한 대응은 조선 전기 동안 중요한 문제였다. 자, 두 번째 문단 보니까 뭐 없습니다. 17세기 말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시대적인 거. 왜냐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는 게 있어요. 통시적 관점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대가 나오면 역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통시적이든 아니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체크를 하는 겁니다. 호락 논쟁은 상대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대응이면서 성리학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던 가치 상대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내부적 논쟁이었대요. 내부적 논쟁이니까 뭐 지들끼리 싸우는 거네요. 성리학끼리, 그죠? 그래서 인물성 이론, 그 다음에 인물성 동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이름에 다 드러나 있어요.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 인성과 물성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죠. 그 다음에 요게 호론이네요. 요게 호론이고, 그 다음에 인물성 동론이 낭론이네요. 그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본성이 같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인간의 본성은 선합니다. 뭐 이건 정해져 있으니까 뭐 이건 뭐 다툴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동물의 본성이 어떠냐는 거예요. 동물의 본성도 선하다. 이렇게 보는 게 인물성 동론이고, 동물의 본성은 인간과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게 인물성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론은 불교 양명학 등이 불러일으키는 성선의 절대성 약화를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호론은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하여 인간 본성인 성선의 회복을 주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 그래서 인간은 선하지만 또 동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본성 자체가 선하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만이 지닌 이 선한 본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성선의 절대성 약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낭론은 그 대응 방법이 달랐다는 겁니다. 일단 김창엽이라는 인물이 나오네요. 자, 호론의 주장을 따를 경우 발생할 도덕적 규율에 의한 억압과 욕망의 질식 상태를 인정할 수 없었다. 즉, 욕망은 부정되어야 하지만 엄연한 현실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니까 호론에서는
욕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지금 이 말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선 안 나와 있거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뭐 호론이 욕망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세 번째 문단을 보니까 호론을 따를 경우, 그쵸? 호론의 주장을 따를 경우 욕망의 질식 상태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김창엽은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론에서는 욕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근데 김창엽은 욕망은 나쁜 것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거라고 봤어요. 그죠? 그래서 욕망을 인간 본성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인정함으로써 결국 낙로는 모든 사물마다 고유한 각각의 가치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상대적 관점, 어느 정도의 상대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죠. 이러한 상대적 가치에 대한 인정으로 고유한 가치를 지닌 모든 사물을 관찰을 통해 새롭게 이해하려는 태도가 대두하였다, 등장하였다. 그러니까 호론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본성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인간의 본성 선하니까 그거 지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낙론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만 욕망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물마다 고유한 각각의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사물들을 관찰해서 이해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사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인간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선하게 돌릴 것인가, 뭐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사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희는 고증을 통해 사물을 철저하게 탐구하고자 했다. 그 다음에 최한기, 이런 사람들은 사물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양 학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낙론이 끼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낙론이 끼친 영향, 그 영향이 김정희에게, 최한기에게 미쳤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조선 성리학자들은 근대의 상대주의적 가치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하지만 일본 강점, 일제 강점기로 인해서 역사적 학문적 단절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의 주체적인 어떤 우리의 학문을 바탕으로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근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주체적인 지식으로 주체성을 가진 어떤 학문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강제로 열고 근대화, 그래서 강제로 이런 근대적 지식들이 마구마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기존의 이런 성리학의 뿌리가 좀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이 발전을 보지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런 학문적인 노력이 이제 끝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일제강점기. 자, 67번. 윗글을 통해 이끌어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죠. 본성과는 전통 성리학자들의 태도와 상반된다. 아니요. 호론이 그 전통 성리학자들의 태도와 일치합니다. 오히려 낙론이 전통 성리학자들의 태도와 상반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론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인간의 본성만 선하다, 뭐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 가치죠. 절대적 가치. 그러니까 전통 성리학자들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론은 상대적 가치를 인정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대적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전통 성리학자들의 태도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2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8번입니다. 기억의 본질을 담고 있는 문장. 즉, 기억은 성선을 절대적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 성선의 본질을 담고 있는 주장. 3번입니다. 네. 천성을 회복해야 한다. 됐죠? 천성을 회복해야 한다. 성선설. 그 다음에 69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겁니다. 그죠?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라. 박지원은 허생전을 통해 어쩌고 저쩌고.
상업행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당대의 지배층을 맹공하고, 청나라의 선진물을 수용하자는 북학파 실학이죠. 실학, 중상주의 실학 주장에 이러한 박지원의 사고가 큰 영향을 주었다.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4번이 정답인데요. 지배층은 조선인과 청인의 본성을 모두 성선으로 보았겠군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청나라를 오랑캐로 규정한 북벌론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던 당대의 지배층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청나라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오랑캐이기 때문에 선하지 않아요. 오직 이게 여러분 여기서 얘기는 이 인간의 본성 할 때 이 인간은 오직 중국 사람들과 조선 사람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청나라 이런 뭐 여진, 말갈, 돌궐 이런 오랑캐들 이런 오랑캐들은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네. 얘들의 본성은 선하지 않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어디까지나 중화 그리고 소중화 중국과 조선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 정답입니다.